안녕하세요. 금융경제 시사특강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중국의 알리바바 그룹의 상호보험 사례를 한번 소개시켜 드릴까 합니다. 우리가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 그리고 뭐 디지털 시대를 맞아서 굉장히 금융업이 굉장히 발빠르게 대응을 하고 있죠. 거기에 대한 이제 핵심은 뭐냐면 기존의 이제 국내 은행들의 사례를 보면 앞으로 이제 시중은행들 간의 이제 경쟁이 치열했다면 앞으로의 경쟁자는 바로 플랫폼 회사라고 제가 몇 번 소개를 시켜드린 적이 있어요. 그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알리바바 그룹입니다. 그래서 오늘 소개시켜드릴 내용도 이런 알리바바 회사는 플랫폼 회사거든요. 유통업도 하고 이런 회사인데 플랫폼을 통해서 금융업에 발빠르게 대응한 진입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보험회사가 경쟁할 대상은 서로 간의 보험회사가 아니고 바로 이런 플랫폼 회사가 될 것이고 은행도 마찬가지로 경쟁은행이 바로 경쟁자가 아니고 이런 플랫폼 회사가 은행의 경쟁자가 될 것이라는 예측을 한번 내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알리바바의 사례가 어떤 것이고 이것이 우리에게 던지는 시사점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제 상호보험에 대해서 알리바바가 내놓은 상호보험이 어떤 건지, 그리고 알리바바가 구체적으로 이 보험을 어떻게 구조화했는지, 그리고 이런 사례가 우리에게 어떤 시사점을 던져주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의 내용을 요약을 해보면 상호보험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그러니까 우리가 보험을 일반적으로 구조화할 때 보험회사라는 것이 가운데 있죠. 이것을 보험자라고 하는데 보험자를 중심으로 보험계약자, 그리고 피보험자, 수익자 이렇게 네 가지 구조를 가지는 것이 보험업의 구조입니다. 일반적인. 그런데 이제 상호보험은 뭐냐면 가운데 있는 보험자가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보험계약자끼리 뺑 둘러싸서 서로 간에 보험료를 내서 보완을 해주는 것이 바로 상호보험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보험 가입자들이 서로 돈을 각출해서 서로 간의 보험사고를 담보를 해주는 것이 바로 상호보험이죠. 근데 이제 이 상호보험이란 건 한마디로 개 같은 거예요.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개 같은 건데 서로 모여가지고 이제 돈을 내고 이제 서로 부조를 이제 하는 개념인 거죠. 서로 돈을 모아서 이 사람이 뼈가 부러졌다. 그러면 뭐 10,000원씩 낸 돈에서 얼마씩 떼어주고 이 사람이 뭐 상해를 당했다. 그럼 돈을 떼주고 이것이 바로 상호보험인 거죠. 이런 것이 상호보험인데 이 구조를 알리바바가 도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 같은 경우는 상호보험이 굉장히 도입이 적어요. 그러니까 국제적으로 적고 우리나라도 굉장히 이제 뒤처져 있는데 상호보험 회사를 하나 만든 거예요. 알리바바가 만들어가지고 이것을 출시를 했는데 굉장한 센세이션을 일으켜가지고 2천만 명을 한 달 만에 유치를 했어요. 그러니까 기존 보험사가 깜짝 놀란 거죠. 어떻게 이 플랫폼 회사가 어떻게 이것을 빠르게 치고 나왔는지 이제 연구를 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 알리바바의 사례가 굉장히 시장에 충격적으로 다가왔고 앞으로 이런 플랫폼 회사들이 얼마든지 금융업에 발빠르게 진입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하나씩 살펴보면 먼저 상호보험인데요. 상호보험은 앞에서 개념으로 말씀드렸다시피 보험자가 어떤 역할을 하지 않는 그런 판만 깔아주는 시장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보험계약자가 보험회사에 보험료를 납입하고 보험회사가 수익자에게 보험금을 주는 이런 구조가 아니고 그냥 가입만 하면은 서로 간에 모인 돈을 플랫폼에서 돈을 지급을 하는 그런 구조죠.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상호보험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서로로 사고를 당한 사람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형태가 바로 상호보험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상호보험은 바로 보험자와 보험 계약이 없어요. 보험자는 누구예요? 보험회사죠. 그러니까 회사하고 계약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라인으로 플랫폼을 통해서 내가 그냥 가입만 하면은 끝나는 겁니다. 가입을 하면 내가 보험 피보험자로서의 자격을 얻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서로 구성원자들이 바로 보험 피보험자 경험 지위와 보험회사의 지위를 공통으로 겸임을 하는 구조죠. 그러니까 이런 구조는 굉장히 이제 특수한 경우인데 이것을 시장을 캐치를 한 거죠. 알리바바가. 그래서 세계적으로 이 상호보험은 비중이 이제 조금 높지는 않습니다. 근데 특히나 한국하고 중국 같은 경우는 이 시장 규모가 극히 낮아요.
극히. 우리나라 시장도 상호보험 가입한 경우가 없죠. 다 보험회사와 계약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굉장히 그 보험이 앞서가는 회사들, 나라들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뭐, 굉장히 무역으로 활성화한 나라들이 있죠. 뭐, 네덜란드라든지 뭐, 독일, 뭐, 프랑스 이쪽은 굉장히 상호보험이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굉장히 그 일반 보험회사가 시장의 주도권을 아직까지 쥐고 있죠. 근데 얼마든지 이 시장을 재편할 수 있는 그런 캐파를 가진 회사가 바로 플랫폼 회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라별로 이제 상호보험의 이제 비중을 보면 이제 굉장히 뭐 이런 나라들도 30~40%를 이제 유지를 하고 있는데, 중국 같은 경우는 0.3%고요. 우리나라도 0.3%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특히 중국과 한국이 이 상호보험 시장이 낮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을 반대로 생각해 보면 굉장히 시장을 활성화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바로 그런 시장이 되겠죠. 알리바바는 2018년 10월에 이 상호보험을 출시를 했어요. 그래서 이 이름이 바로 상호보입니다. 상호보. 서로 간에 그것을 보호해준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상호보험을 출시했는데, 이것을 가입할 수 있도록 한 누구나 오픈한 것이 아니고요. 이 알리바바 회원들에 한해서 열어줬어요. 근데 구체적으로는 이 알리바바의 그 점수화를 한 거예요. 그래서 1번은 신용 점수화가 일정 점수를 넘어야 가입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나이를 제한을 뒀어요. 그리고 현재 건강 상태가 충족을 해야 된다. 이 네 가지 조건을 걸었습니다. 근데 이제 알리바바가 굉장히 많은 회원수를 자랑하고 있잖아요. 그 많은 회원들이 누구나 너다운 나나 가입할 수 있다면 굉장히 메리트를 가질 수가 없었겠죠. 근데 이것을 점수화하면서 몇 점 이상 된 회원들만 가입할 수 있다는 것을 해가지고 알리바바 온라인 플랫폼도 활성화하고 이 상호보도 활성화할 수 있는 두 가지 전략을 구사를 한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경쟁심을 자극한 것이죠. 일정 점수가 넘어야 내가 이거에 가입할 수 있다. 이런 거를 이제 제시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점수를 이제 구체화했다는 것은 굉장한 인사이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상호보호를 이제 가입할 수 있는 앱에서 기반할 수 있는 상호보호의 화면입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영역에 충족을 하는지를 앱에서 확인을 하고요. 근데 구체적으로는 뭐 점수를 내가 몇 점인지를 보여주는 화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 이걸 굉장히 좋아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해봅니다. 구체적으로는 이제 상호보가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는지 이렇게 보여주는 건데, 이 프로세스는 굉장히 일반 보험금 지급 회사와 유사합니다. 굉장히 유사하고 이 회사에서 하는 일은 똑같습니다. 보험회사가 하는 일과 똑같아요. 근데 다만 보험회사하고 직접 계약을 하지는 않고 서로 간의 계약이라는 것이 바로 다르다는 것이 핵심이 되겠죠. 그러니까 똑같아요. 그러니까 정보를 제공해서 뭐 사고가 발생하면은 청구를 하고 그것을 지급하는 그런 플랫폼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사례가 우리에게 어떤 시사점을 던져주는지 감이 오시죠? 그러니까 바로 기존에 이제, 어떤 주도권, 그 다음에 어떤 기득권을 가지고 있던 보험회사라든지 그런 금융회사에게 굉장히 충격을 가지고 준 사례죠. 그러니까 얼마든지 플랫폼 회사가, 전략적으로 접근했을 때 그 시장에 굉장히 발빠르게 가입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가 바로 알리바바 사례가 되겠습니다. 이 알리바바가 이제 온라인 쇼핑몰이라든지, 그 다음에 페이, 온라인 페이, 그 다음에 신용등급 그런 평가 시스템, CSS 시스템, 그리고 금융보험을 다 영역별로 구축을 해놨어요. 이것을 묶었을 때 새로운 하나의 금융 생태계를 구성할 수 있다. 얼마든지 구성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두 번째는 상호보는 빅데이터하고 블록체인이라는 첨단 기술이 활용된 새로운 보험 시장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단순한 논리로 서류상으로 이 사람을 평가하고 이런 시대는 끝났다는 거죠. 빅데이터와 그다음에 블록체인을 통해서 결제하고 가입을 하는 그런 시대가 이제 도래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이제 이런 보험금을 지급하는 시스템에서도 굉장히 속도감이 있고요. 그 다음에 고객이 접근하는 편의성, 그 다음에 고객이 인식할 수 있는 명료성 면에서 굉장히 새로운 그런 단기간에 몇 천만 명의 고객을 유치할 수 있는 그런 동력이었다 생각하게 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은행이라든지 보험회사가 이 알리바바의 사례를 한번 생각을 하고 있겠죠. 당연히 어떠한 그런
그 핵심 역량을 통해서 시장을 빨리 재편할 수 있는지 한번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알리바바의 사례가 얼마든지 금융업을 위협할 수 있다. 그 다음에 플랫폼 회사가 새로운 경쟁자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